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현동 110번지 주민반대대책위원회 강태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110번지 그간 활동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부터 서현동 역사 앞에서 이제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수차례 이제 그 서현동 110번지 주민 반대 대책이 뜨거운 때학볕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외쳤는데요. 거리계 주민들이 왜 거리에 나서게 됐습니까? 주민들이 사실을 거리에 나가게 된 거는 6월 22일이 아니라 저희 활동은 1월 30일부터 그렇습니까? 원래 서현도서관 개관일에 맞춰서 그때 은수미 시장님께서 서현동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념사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1차 집회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저희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이었고 진짜 주민들이 모여서 아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그때 당시엔 저도 비대위원장이 아니었고 그때 은수미 시장님한테 비추는 걸 시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은수미 시장님께서 저희를 보면서 그냥 씩 웃고 지나가셨어요. 그걸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월 30일이 됐고 6월 22일에는 이제 저희가 점점 활동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한 1월 30일 실제 저희 뭐 비대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명 정도는 작년 11월 그때보다도 11월 한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쨌든 언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하게 된 게 그게 그 시점이어서 예, 저희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은수미 시장과 이제 가서 이제 뭐 주민들 얘기를 하려고 네.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동안 이제 주민 집회를 쭉 하시면서 어쨌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젊은 위원장으로 이제 각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매일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사실 저도 저먹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인데 저희 나라는 아니 저희 나라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걸 통해서 저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놨죠. 그래서 서현동 시의원인 이긴 시의원과 박경희 시의원님을 뽑아놨고 그 다음에 저희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을 뽑아놨고 예. 저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분을 뽑아놨는데 그리고 저는 제 세금이 그분들의 월급으로 들어가는 게 제 뜻을 그분들이 반영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특히 이긴 시의원인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야소 정당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의 목소리를 내질 못하고 그분은 목소리를 내지만 전혀 시위에서 반영이 되질 않고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뭐 액션이 뭐 미적지근하다 보니 저희가 직접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내 세금은 과연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밥벌이를 하질 않고 왜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저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늘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집회에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인이 모습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제 주인들이 나선 형태가 되겠는 거예요. 머슴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저를 대표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그분들을 뽑았다고 의만 분명히 사람. 그렇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걸 보니 참 늘 자괴감에 빠지죠. 저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정의감에 투철하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의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감은 전혀 뭐 제가 뭐 남들보다 뭐 뛰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옳은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상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분노감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분당 주민들이 올여름 그 무더위에 때앗볕에 나와서 그렇게 애들까지 데리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해요. 저희가 뭐 교육, 교통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저희가 시장님을 찾아갔고 처음에 3명, 4명, 5명 정도 찾아갔었는데 한 번 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프라, 사회 인프라, SOC라고 하는 거는 분당 같은 경우는 뭐 교육, 환경 모든 걸 다 포함을 하죠. 그 포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그 도시에 맞게끔 설계가 같이 됩니다. 예, 당연한 얘기죠. 뭐 학교는 여기 학생 수가 몇 네. 명이니까 그렇게 하고 교통은 몇이고 근데 분당은 91년도에 계획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당연하거든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만 명 분들을 더 들어온대요. 근데 이미 분당은 광주 쪽에 있는 개발과 그 다음에 용인 쪽에 있는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판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인프라를 이미 나눠 쓰고 있는 상태예요. 공공재라는 걸 이미 나눠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때는 저희가 반대를 크게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우리가 풍족하게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근데 지금은 힘들어요. 저희 이미 교육도 포하고 교통도 포하고 그러니까 공공재가 이미 저희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 나누라고 하니 진짜 거지 이게 콩 뺏어 먹는다고 하죠. 예, 벼룩에 간 뺏어 먹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 신도시로서 조성됐던 예. 그런 도시 인프라 부분의 예.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분당 신도시 주변에는 이제 분당 녹지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신 아마 주민들 자발적으로 조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생태 그 척도 맹꽁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쪽 생태계가 그 정도로 뭐 양호하다는 거죠. 맹꽁이는 저희의 사실은 마스코트죠 지금 현재.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맹꽁이 얘기가 사실은 저희 주민들의 첫 의견의 모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건 야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이 보이지만 이쪽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네. 이 전부 다 원래 논밭이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20년 전부터 여기를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서 있으면은 맹꽁이 소리가 집 안에 울려요. 근데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 뭘 발견했냐면 제가 아침마다 듣는 혹은 저녁마다 듣는 그 맹꽁이 새벽마다 듣는 그 맹꽁이 소리가 되게 큽니다. 막 우웩우웩거리는데 서류 그 국토부가 만든 용역 자료에는 환경부가 만든 용역 자료에는 맹꽁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두 개 중 하나겠죠. 내가 잘못됐던, 내 귀가 잘못됐던, 아니면 주민들이 잘못됐던, 아니면은 국토부가 잘못됐던. 근데 뭐 국토부에다가도 너무 당연한 걸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맹꽁이가 있다. 근데 그분들은 맹꽁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맹꽁이라는 자체가 갖는 상징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상식이 이미 얘네들은 상식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됐고 저희 마스코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예. 어쨌든 신도시의 맹꽁이 상당히 이색적이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서현동 지금 이제 정부에 의해서 공공택지지구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네. 주민들이 가장 큰 분야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불신인 것 같아요. 불신. 예. 그러니까 뭐 저희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말하고 있는 교육 교통 대책이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 철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앞에 있는 모든 절차 중에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불신인 상태에서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을 믿고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만약에 공공주택지구가 건설이 되면서 학교를 만들겠다? 그럼 저희는 그래? 그럼 원래는 정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정부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박수를 치면서 받아줘야 되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은 아까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맹꽁이도 새벽마다 들리는 맹꽁이 소리도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니 저희가 이제 그 이상 이하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주민들이 느끼는 불신, 예. 신뢰도의 문제가 결정적 요인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맹꽁이를 이제 이렇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떻든 뭐 청와대에서 혹시 뭐 그 부분에는 뭐 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왔습니까? 아유, 없어요. 아직 없어요? 저희 관련 부서 경유에서도 안 왔습니까? 없어요. 저희 청와대는 무슨 청와대입니까? 저희 성남시에서도 그 은수미 시장님도 없어요. 김명관 국회의원님도 없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뭐 대통령님이 워낙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시의원님도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너무, 저희는 너무 심하네. 저는 특히 성남시장님은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재작년 1월인가 작년 1월인가 한번 뵙고 그 다음에 김명관 의원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지역의 선출직 어쨌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임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바쁘니까 네, 예. 우리 돈으로 이제 월급을 주는 거고.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주민들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와 애들이 나와서 했을 때 나와서 의견을 들어보고 뭔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도 의아스러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 맨 처음에 있었던 이거는 뭐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 이제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그 저기 성남 중원구에 계신 분인가 어느 분인가 저쪽 당 민주당 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얘기를 그쪽에다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일부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주민이라는 얘기를 제가 1월 달에 서현 도서관에서 집회를 할 때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회 규모가 저희 단체 규모가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4만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만 정도가 저희를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입주자회에서 저희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을 때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세입자, 집주인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98%가 저희를 지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입장에서는 저희는 우리가 이제 다수고 서현동 110번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고 서현동 110번지를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비율은 여대, 야소, 뭐 여당, 야당, 보수, 진보를 떠나서 98%라는 의미는 거의 10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상식적인 영역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부분에서 이제 그 행정 행위 절차 네. 부분들이 이제 초기가 아니고 이제 막바지에 가 있어서 네.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이제 그런 지적을 하고 그쵸.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저희도 잘 알아요. 특히 저도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들어가 있고, 네. 실제로 주민들이 이미 반대를 해서 반대 철회된 사례들이 국가적으로 좀 몇 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젊은 나이에 비대위원장으로 젊은 나이라기보다는 저는 어린 나이에 맞거든요. 예. 되게 어린 나이에 제가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몇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는 만약에 그 자리에 만약에 철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늘 그분들한테도 얘기해요. 제 피위에다 지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진행이 된다는 자체가 너무 분노스럽기 때문에 뭐 행정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행정소송으로 해서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정당한 요구인지도 이제는 모르겠고요. 네, 상식적인 요구다. 상식적인 요구. 상식이 되게 좋아요. 저는. 예. 상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 25일이요. 예. 그 전에 한 며칠 앞두고 이제 주민들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지금 이제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2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또 이례적으로 엄벌탄압 촉구서를 한 1,800여 분 주민들이 그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냈는데 예. 그렇게 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카톡방에서 맨날 혼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누님들은 저한테 너무 무게감이 없다. 예. 형님들이랑 누님들이 저한테 무게감이 없다. 근데 제가 부차적으로 얘기하는 저희 비대위 별명이 뭐냐면 은누나 팬클럽입니다. 아,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번에 1802명 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은누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은수미 시장님의 페이스북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든 동영상을 다 봤어요. 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형님 둘 분이서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행동을 하면서 은누님의 팬클럽을 하느냐. 그리고 저희는 탄원서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실은 팬레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팬레터. 네, 왜냐면은 하도 저희 말을 안 들으니까 팬레터를 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1심 공판 때 다 가봤어요. 저도 다 참여를 했고 2심 때도 다 한 번 빼고 참여를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은수미 시장님이 교통대책을 전혀 모른대요. 근데 서현동에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교통대책입니다.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대놓고 막힙니다. 엄청나죠. 예, FFF면은 그냥 도로 상실을 했는데 그냥 막힙니다. 근데 거기다가 은수미 시장님이 도로 신호를 개선을 하면 몇 프로가 증가를 하고 막 퍼센테이지까지 써가면서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저희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저렇게까지 교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어린 너가 뭘 아냐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 1심 공판부에 들어갔는데 우리 은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교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 엄마?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교통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시던 분이 거기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말하고 있는 피고인 은수미와 우리 앞에 있는 성남시장 은수미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 재판부에다가 대표 탄원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대체 교통 대책을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성남시장 은수미와 전혀 모르는 은수미, 그 다음에 페라리라고 분당 시민들이 분당 시민인지 판교 분들이 이제 페라리라는 걸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차종은 또 소나타 차종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누님 공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은누님 얘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1802명이 이제 저희 말은 이제 목소리는 안 들리니까 재판부한테 우리의 생각이 이런데 은누님이 어떠신지 좀 같이 좀 봐달라 그랬더니 2심 재판부 판사님께서 또 저희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팬레터 중에 한 몇 장 정도를 은누님한테 직접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팬레터가 재판부를 좀 감동시켰네. 재판부를 감동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재판부를 감동시켰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재판부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이제 은누나한테 직접 전해줬다. 한번 좀 살펴봐라. 예. 그렇다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시장이 이제 시민들의 이게 그 대변으로서 애로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듣고 대화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의장이 평소 보이는 행동하고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만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게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더 이제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님과 저희가 만나도 접점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찬성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제를 다뤄놓고 여기에다가 지을 테니 학교를 같이 짓는 걸 검토해보자. 그런데 저희는 뭐라 그러고 있냐면 짓지 말고 반대를 하고 반대도 한번 그러니까 철회를 검토를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남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뭐 도로를 확충시켜주겠다 뭐 이런 교통대책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던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은누님은 관심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저희는 왜냐면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일부 주민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는 서현동의 일부 주민들이고 일부의 극우 세력으로 그분들은 저희를 판단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분과 저희가 만남 접점 그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는 처음에는 은누님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비대위원장인 저희로서도 조금 약간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뭐 주민들의 그런 이제 움직임과 그 나름대로의 열성이 반영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근에 성남시가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뒤늦게 서현동 지역에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작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자료가 나간 게 예.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그걸 봤냐면 2심 공판 그 저희 탄원서를 제출을 그 판사님이 제출을 할 때 나오면서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저희 탄원서 1802명이 제출이 됐다는 걸 알고 성남시에서 그 기사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다 이런 건 이제 하고 아 우리 팬레터를 드디어 은누님께서 보시고 감동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구나. 왜냐면 그동안에는 별걸 다 해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살짝 의문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그 교통대책이 없어요. 열심히 해보겠다. 뭐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저희 1월 달부터 성남시가 저희한테 항상 밝히던 그 내용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은누님이 저희의 팬레터에 감동했구나 이 정도. 시의 입장을 보면은 교통부분 포함해서 예. 용역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협의되거나 그런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건 없었던 거겠네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그분들은 항상 주민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민에는 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비대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그 20명도 한 분도 없으세요. 전부 다 서현동 주민들이신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나고 있는 주민들이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예, 하여튼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어떤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저희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 몇만 명이 이제 지지하는 그런 네. 부분이 이제 그쪽에 그 일부라 그러지만 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이제 단체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 같은 지방자치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의만 일꾼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유일하게 든 생각은 이거예요. 첫 번째 든 생각도 두 번째 든 생각도 세 번째 든 생각도 똑같은데 대체 내가 내 세금은 어디다 쓰이고 있는가? 제가 그 학교에서 용돈 받으면 용돈 받는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 같은 거 하면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거든요. 일단 꼬박꼬박 세금 떼가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내가 생업을 집어치우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하고 있는가? 이러면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이 늘 그러세요. 이제 은누님이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는 반대할 수가 없다. 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대체 그러면 내가 시장을 왜 뽑아놓은 거지? 대통령을 뽑아놓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그냥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가 그분 자체, 시장 자체가 그냥 무시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주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 예. 국회의원, 시장,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런 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나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단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맞고 그냥 제 개인 입장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 은수미 시장님께 그냥 개인 단독 편지같이 돼버렸어요. 저 은수미 시장님을 한 명의 노동가와 그 다음에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분이 쌓아 올린 이력과 스펙 그 다음에 각종 연구들을 봤을 때는 저도 한 명의 공부를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그분을 존경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그러니까 노동인권자로서의 은수미는 참 제가 존경스럽고 시장으로서 존경스러운데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분한테 여쭙고 싶어요.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료들이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다르게 그러니까 시장님과 다르게 저는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시장님이 보고 계신 그 데이터가 정치 단론적인 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론적인 얘기를 제외하고, 정치공학적인 이권을 제외하고 나서 과연 시민들과 주민들한테 그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공학자인 저는 못 찾았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장님이 오히려 쿨하게 좀 알려주세요. 뭐 서현동 110번지를 지으면 뭐가 좋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는 이렇다. 그러면은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이고 뭐 이런 거 다 앞에 이런 건 뒷단에 까이고 저는 앞단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분이 만약에 주신다면은 서현동 110번지 찬성파로 제가 제일 먼저 돌아섭니다. 근데 저는 단지 아직 성남시로부터 그 다음에 LH, 국토부로 그 다음에 현재 지역당원 국회의원이신 분당갑 김병관 의원님 그 다음에 시의원분들한테도 딱 한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희생하는 거에 대한 이익과 그 손실,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얻는 이익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말이 돼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아무도 말을 안 하세요. 저한테 데이터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면은 분당 주민들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고 비대위에서도 제가 지금 제일 모질라요. 그래서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저희에게 뭔가를 해주시고 시에서 뭔가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시면은 단 한 분도 뭔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저부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관선하고 다르게 현장에서 듣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라고 보는데 서현동 오늘 강 위원장님 말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좀 모순되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현동 주민들이 꿈꾸는 그리고 애들이 청와대에 보내서 맹꽁이를 살려주세요 대통령님 이런 그 기대와 희망이 살아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